여러분은 아마 지금껏 인류 이후의 미래 에너지가 일본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15년이라는 고집스러운 집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 국가를 선포했던 그들의 치밀함 때문이겠죠.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수소 사회의 패권은 당연히 열도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글로벌 에너지 지형도는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정작 전세기를 타고 급박하게 날아가는 곳은 도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원입니다. 도대체 지난 1년 사이 수소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왜 세계 최고의 빅테크들은 한국의 투박한 철강 엔진 앞에 수조 원의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착각의 실체를 폭로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이한 현상의 시작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전 세계 서버실을 장악하면서 2025년 기준 수도권 데이터 센터 한 곳당 필요한 가처분 전력량은 2년 전 대비 무려 3배 이상 폭등했죠. 당시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AI는 이제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2026년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독한 전력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내내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낼 괴물 같은 엔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일본은 분명 훌륭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운반하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수소를 저장하는 정교한 탱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도서관을 짓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당장 AI라는 굶주린 짐승을 먹여 살릴 용광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소사회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5년을 기다려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당장 초 단위로 수조 원의 수익을 내야 하는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0년 뒤에 완벽한 수소 생태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 데이터 센터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안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수소의 이름에 집착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터빈의 열기에 집착했습니다.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를 다루는 우아한 기술보다 섭씨 1600도의 초고온을 견디며 1분에 수천 번을 회전하는 거대 가스터빈의 심장을 깎아냈습니다. 2025년 말 한국이 세계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초대형 가스터빈이 실전 배치되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이론적 완결성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소와 가스를 섞어 태우며 탄소는 줄이고 출력은 극대화하는 실전형 근육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2026년의 태양은 더 이상 일본의 수소 깃발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의 터빈이 내뿜는 거대한 굉음이 전 세계 AI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에너지 전쟁이라 불리는 지금 왜 일본의 130조 원 설계도가 한국의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는지 그 잔혹하고도 짜릿한 승부의 내막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흔히 AI를 보이지 않는 구름, 즉 클라우드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전혀 우아하지 않습니다. AI의 본질은 거대한 철제렉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열기와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24시간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는 냉각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전선의 다발입니다. 2025년 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최신 AI 가속기가 탑재된 서버렉 하나당 필요 전력은 과거 일반 서버의 10배를 넘어선 40kW에 육박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98%를 상회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의 노후화율은 40%를 넘어섰죠. 2025년의 이 위태로운 수치들이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력 대란이라는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에 쏟아부은 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태양광은 밤이 되면 잠들고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무력해집니다. 1분 1초라도 멈추면 수조 원의 손실을 보는 초거대 AI 모델에게 날씨가 좋지 않아 연산을 멈추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매우 영리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입 터미널과 액화
수소 운반선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시간의 속도였습니다. 일본이 구축한 시스템은 2030년이나 되어야 비로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에너지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반면 2025년의 비테크들은 당장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굶주린 짐섬승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정교한 메뉴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열량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줄 강력한 화력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지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탄소 중립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우자니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갑고 재생에너지만 쓰자니 전력이 불안정해 서버가 터져나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비테크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단순히 가스를 태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수소를 섞어 태우며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원자력 발전소에 맞먹는 압도적인 전력을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혼소 터빈 말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도 자신들이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쓰비시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 년간 터빈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완벽주의였습니다. 일본은 수소 100%를 태우는 전소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상용화를 늦추며 기술적 결벽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5년의 시장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30%, 50%의 혼소 기술이라도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발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5년 뒤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증류수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일본과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정화된 물을 이 컵에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한국 중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2026년, 현재 구글과 아마존이 창원으로 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연구실에서 완벽한 수소 입자를 시뮬레이션할 때 이미 2025년에 수천 시간의 실증 가동을 마치고 내일 당장 당신들의 데이터 센터 옆에 이 엔진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에너지 전쟁의 본질은 기술의 높이가 아니라 대응의 속도였습니다. 2025년의 데이터가 경고했던 그 벼랑 끝에서 일본은 고고한 학자처럼 미래를 도냈고 한국은 치열한 장사꾼처럼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2026년 오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15년의 설계도가 당장의 엔진 소리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답은 이미 비테크들의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경로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가스터빈은 단순히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하의 혹한과 16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고온을 동시에 견디며 머리카락보다 얇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만 개의 부품이 초고속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인류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점유해온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이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에너지 시장에서 말이죠. 한국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초적인 불의 제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수소를 어떻게 운송하고 저장할지라는 거대한 물류망을 설계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수소를 어떻게 폭발시키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연소의 본질에 매달렸습니다. 사실 일본의 전략은 거시적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호주의 갈색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해 액화시킨 뒤 전용 선박으로 10도까지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밸류체인을 이미 2020년대 초반에 완성해 두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져온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태울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자적인 가스터빈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세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GE와 지멘스, 미쓰비시가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들려왔죠.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진행된 1만 5,000시간의 극한 실증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6년 오늘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신뢰하는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형 가스터빈의 발전 효율은 63%를 돌파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수소와 가스를 섞어 태우는 혼소율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기적 해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소만 100% 쓰는 발전소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급도 불안정합니다.
반면 기존의 가스 발전은 탄소 배출 때문에 주주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한국의 가스터빈은 완벽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스를 태우다가도 수소 공급이 늘어나면 즉시 수소 비중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본이 수소 100%라는 완벽한 미래만을 꿈꾸며 엔진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동안 한국은 30% 혼소, 50% 혼소라는 실전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시장의 요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터빈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통합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 세계 대형 발전소의 돌발, 정지 사례 중 15%가 노후화된 터빈의 블레이드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2026년 현재 수천 개의 센서가 터빈의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고장을 2주 전에 예측하는 AI 진단 플랫폼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단 1초라도 끊기면 치명적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한국의 터빈은 단순한 발전기가 아니라 절대 꺼지지 않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가 된 셈입니다. 지적 해방감은 여기서 옵니다. 우리는 항상 핵심 원천 기술은 외국의 것이고 한국은 그것을 조립하는 데 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패권의 핵심인 가스터빈에서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130조 원을 들여 만든 수소, 도로 위에 한국이 만든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엔진이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주 성공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고온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의 정점을 한국이 정복했다는 선언이며 에너지 종속국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은 차갑습니다. 그들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따집니다. 일본의 화려한 수소 비전보다 한국의 투박하지만 확실한 터빈 회전소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인류의 지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가스터빈 시장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미래의 빈틈을 한국의 실전 근육이 채우며 우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에너지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기술 경쟁 수준에서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른바 에너지 도미노 현상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전기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국가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노후 변압기 교체 주기가 40년을 넘어섰고 신규 송전선로 인허가 기간이 평균 10년에 달했다는 이 절망적인 지표가 결국 2026년 오늘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가 전력망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옆에 독자 발전소를 직접 짓기 시작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전기를 주는 시대에서 기업이 스스로 전기를 캐내야 하는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왜 하필 한국의 가스터빈이 전 세계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지정학적 경제학이라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세 가지 모순, 즉 에너지 트릴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탄소는 줄여야 하고 에너지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가격은 저렴해야 한다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2025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SMR은 여전히 인허가와 높은 건설 비용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스터빈의 전략적 유연성이 빛을 발합니다. 가스터빈은 SMR보다 훨씬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보다 수만 배는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수소 혼소 기술을 통해 환경성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출 수 있게 되었죠. 일본은 이 퍼즐을 국가 단위의 거대 인프라로 풀려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수소 파이프라인을 깔고 대규모 저장기지를 만드는 시기였죠. 하지만 빅테크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쏙 들어가는 작지만 강력하고 깨끗한 에너지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컴팩트한 실전형 솔루션에 집중했고 그것이 2026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국의 가스터빈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기계 한 대의 성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초내열 합금 소재부터 초정밀 가공 엔진, 그리고 실시간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에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당시 많은 유럽 기업들이 부품 수급 문제로 납기를 지키지 못해 허덕일 때 한국은 보란듯이 정해진 날짜에 터빈을 출고시켰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가스터빈 산업의 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서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성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제조업의 근육이야말로 2026년 오늘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담보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의 위치는 절묘해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급망의 신뢰도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급화된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한국형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한 독립형 데이터 센터들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전 세계 뉴스 데스크를 장식하며 한국 기술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의 에너지 전쟁은 누가 더 멀리 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깊이 파고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소라는 우주를 바라볼 때 한국은 터빈 내부에 0.1mm 오차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2025년의 갈등과 결핍이 2026년의 혁신과 도약으로 치환되는 이 드라마틱한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기술의 승리는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현장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반도체 강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에 끊임없이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심장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일본이 꿈꿨던 수소 패권은 이제 한국의 터빈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도용이 아닙니다. 시장의 갈증을 읽어내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를 가장 빨리 만들어낸 자가 가져가는 정당한 전리품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그렇게 전 세계 AI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거대한 수소 설계가 왜 한국의 실전형 터빈 엔진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지 그 긴박한 2026년의 에너지 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꿈꾸는 자는 박수를 받지만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수소라는 완벽한 미래를 설계했지만 정작 AI라는 굶주린 짐승이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간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0.1mm의 오차와 싸우며 빅테크들의 절박한 전력 갈증을 해소할 실전형 심장을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반도체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곧 데이터이고 데이터가 곧 국력이며 그 전기를 얼마나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지정학적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전력 데이터가 경고했던 그 파멸적인 위기를 한국은 기술적 유연성과 제조의 근육으로 기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창원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터빈의 회전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문명의 신경망을 유지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변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의 것입니다. 일본의 130조 원이 넘는 자본과 15년의 세월도 시장의 흐름을 놓친 오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 기술 패권의 향방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단계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2026년의 글로벌 정세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야말로 저희가 전 세계를 누비며 가장 날카로운 팩트를 발굴해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하루 앞선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는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지정학적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